예습하고 수업 잘 듣고 복습하면 공부를 잘한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아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은요, 제가 100군데 가다 강의하면 100군데 똑같은 답이 한결같이 탁 나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거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내가 책 드릴게요. 맞아요. 괜찮아요. 뒤에 전달해 주세요. 정말로 100군데 얘기하고 100군데 똑같아요. 귀찮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 알아들어요. 예습이 뭔지를 몰라요. 수업에 집중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복습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한번 어머님들은 좀 제대로 알고 계신지 한번 제가 좀 알아볼게요. 자, 예습이 뭘까요? 애들도 그렇게 답합니다. 책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여러 번 답하셨는데요. 자, 아이들도 뭐라고 하냐면요. 미리 공부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공신의 관점에서. 공부를 잘했던 그 아이들, 공부를 신나게 해서 결국에 공부에 신까지 된 그 아이들은 예습을 뭐라고 생각할까예요? 6글자로. 미리 공부하기? 그 6글자 들으면 맞네요. 따라서 해보세요. 모르는 것 찾기. 자, 예습이 뭐냐면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예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용을 알고 가는 게 예습이 아니고 공신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모르는 게 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재밌죠. 초중등 시기에 그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수업은 뭘까요? 수업은 제가 8글자로 앞에 4글자는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는 것. 자, 예습은 모르는 것 찾기고요. 이제 나머지 4글자 모르는 것 알아가기. 사실 조금 더 적극적인 말인데요. 모르는 것 해결하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는 복습입니다. 복습도 8글자를 해볼까요? 자, 앞에 4글자는 배운 내용이 있겠죠?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배웠어요. 그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게 복습일까요? 정리하기? 조금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메타인지의 관점. 그 메타인지 확인하기. 빙고! 책 안 받으셨죠? 네, 확인하기 아니고 꺼내보기입니다. 자, 복습은 배운 내용을 꺼내보는 거예요. 근데 꺼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하기도 있고, 가르치기도 있고, 연결하기, 적용하기, 글로 써보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꺼내보는 겁니다. 이게 복습입니다. 잘 몰라서 아이들이 엉뚱한 걸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고 뭔가를 예습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 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팁으로 예습의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죠. 이해가 뭐죠?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우리 원래 머릿속에는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경험도 있고. 근데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지식과 연결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연결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맞죠. 들어있는 게 없어서. 첫 번째는 들어있는 게 없는데 이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한다? 배경 지식이 없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어휘력의 문제. 그러니까 어휘를 모르는 거예요. 용어나 어휘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한다는 건 2가지를 찾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뭘까? 그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려야죠. 그런 부분들은. 아니면 내가 자습서나 인강을 들으면서 찾아봐야 되니까. 근데 수업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것을 표시해놓고 가서 그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 듣고 나서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를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오라고 해서 수업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때 자습서도 사용하는 거고 인강도 쓰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 배경 지식의 문제. 자,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물음표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표 그어놓으면 내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습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휘나 용어를 몰라. 그러면 거기다가 네모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단어에다가. 그러면 네모 치는 곳은 내가 모르는 용어야. 그리고 그걸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 못하면 질문하고 질문하기 분위기가 어려우면 교무실 찾아가고 교무실 찾아가기 어려우면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자습서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하는 거겠죠. 이게 또 복습 행위이기도 하고요. 이게 예습이에요. 자, 오늘 복습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혹시 자료 다 받으셨죠? 거기 안에 보면은 자료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 7쪽에 보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7쪽 복습 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펜도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설명만 할게요. 원래 실습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실습하면은 내 머리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체가 됐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게 복습 노트라는 겁니다. 언제 한 걸까요? 수업 끝나고 아니면 그때 못했으면 집에 와서 하면 좋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줄이 하나 그어져 있고 왼쪽에 보면 검정색으로 오른쪽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뭔가 내가 지식이 들어왔으면 어떤 걸 자주 해봐야 되냐면 꺼내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꺼낼 때 보고 꺼낼까요? 안 보고 꺼내야 될까요? 안 보고 꺼내야 진짜 알고 있었는지 가짜로 알고 있었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고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보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 지식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꾸 꺼내는 능력을 키워서 뭐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좋아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꺼내보는데 오늘은 제가 3분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아까 지금 제가 40분 정도 강의했는데 40분 강의한 거 다 적어보세요.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분 정도 적어보고 나서 오른쪽 면은 파란색 펜을 들고 기억이 안 났던 거,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들 앞에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서 보충하고 수정 한번 해보세요. 한 2분 정도. 그래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내가 메타인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면 메타인지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별로 차고 없습니다. 우리는요, 골든타임이 지나가니까 연습해도 조금 좋아져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 안에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연습하면 엄청나게 좋아지고 평생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도와주면 좋은데 싸우니까 걱정이 좀 돼요. 이거 시키려다가. 일단 오늘 가셔서 세미나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긴장하잖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뭐 듣고 와서 또 나고 시킬까. 그래서 오늘 가서 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을 보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공부법 중에 습관과 관련된 것 중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습, 수업, 복습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방법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 패턴이다 그랬죠. 이 패턴은 공신들의 패턴은 특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신들은 어떤 순서로 공부했을까 그걸 조금 알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 좀 도와줄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공부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서를 알아야 그러니까 헛시간을 보내지 않겠죠.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될까? 지금 중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중학교 2학년들이죠. 1학년들 시험 보나요, 여기? 1학년은 안 보죠. 2학년은 보고 3학년은 이미 끝났죠. 네, 3학년은 뭐 지난주 정도 해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학년들이 지금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한 달 정도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4주 전이 되면은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직도 4주나 남았네 그래요. 마음만 먹어요. 그냥 마음만. 3주 전에도 아직도 3주나 남았는데 2주 전에는요. 그래도 2주면 할 수 있어? 라는 마음 하다가 2주 보내요. 1주 전 돼야 막 좀 이렇게 벼락치기 하고 그러죠. 근데 4주 전에 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안 할까요? 습관의 문제도 한 가지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4주 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돼? 주차별로 만약에 한 달 프로젝트를 하면 4주 전에 어떤 공부하고 3주 전에 어떤 공부, 2주 전에 어떤 공부, 1주 전에 어떤 공부, 시험 기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하냐면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더라고요. 그냥 닥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교과서를 읽어요. 교과서를 읽어야 된다고. 읽고 나서 며칠 있다가 교과서를 또 봐요. 근데 그때 읽긴 읽었는데 어디까지 읽었지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 또 한 번 읽자. 그렇게 되면요. 시험 볼 때까지 앞부분만 서너 번 읽고요. 중간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문제 좀 풀다가 시험 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3분의 2예요. 왜냐하면 학교 평균 점수가 뭐 65에 70 이렇게 된대요. 그 아이들은 70점, 75점까지는 다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아주 좀 잘하는 애들 빼고는. 그러면 공신들은 어떤 순서와 규칙으로 공부하느냐? 5단계로 공부한대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 하냐면 뼈대를 세운대요. 집을 지을 때 골조를 먼저, 물론 기초를 세운 다음에 골조를 세우죠. 골조를 세워야 거기에 살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골조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의 절반은 목차에 있다. 틀린 말이에요.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것은 의역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전체 흐름을 알면 공부의 절반이 끝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골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공부의 양이 적을 때는 효과가 좀 적고요. 공부의 양이 많아질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에는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축적 공부, 누적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능까지 써먹으니까.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농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교 공부는 자유투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구 못해도요. 한 달 내내 자유투 연습하면 자유투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농구는 잘해요? 못해요? 못해.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자유투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에요? 농구 시합이라니까요. 능력을 보는 거야. 전체적인 종합적인 능력.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축적하고 누적하는 공부가 안 되면은 공부 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그냥 어느 범위만 딱 해가지고 그 이해하고 외워가지고 시험 봤어. 그리고 잊어버려. 이런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뼈대를 먼저 세워놔야 축적, 누적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예습의 방법을 여기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어휘력에 대한 이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미 수업이 끝나고 스스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보통은 하겠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상위권 이상 아니고요. 아니면은 교과서를 혼자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요.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 중학생들 한번 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 교과를 읽고 이해하고 핵심을 찾아서 정리해가지고 암기해서 딱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들이 많나요? 사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그냥 최상위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의 중요성은 뭐냐면 고등학교는 응용 심화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해가 중요한 것은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 어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이해예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 응용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조금 힘들지만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재배열입니다. 제가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배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 게 교과서는 다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죠. 이 텍스트를 구조화할 수 있어야 돼요. 노트로 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뇌 안에 구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용 가능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매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내 것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개념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질문학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만든 질문, 또 하나는 남이 만든 질문이에요. 내가 만든 질문을 셀프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약점 중심으로. 잘 모르는 것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스스로 답하잖아요. 그것은 그 개념 거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이 만든 질문, 문제집이라고 하죠. 또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약점을 해결해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도 있지만 21년 동안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대치동에서 아이들 코칭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시험이 끝났어요. 한 아이가 목표가 올백이었어요. 올백. 쉽지는 않죠. 올백을 맞는 것이. 그런데 좀 제가 자랑이에요. 한 개를 틀렸어요. 전 과목에서. 수학의 단계를 틀렸더라고요. 5점짜리를 하나를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마저 다 맞았으면 그 하나. 근데 본인은 이제 조금 이렇게 실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과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공부했는데, 아니, 물론 제가 이렇게 지도를 코칭을 했었죠. 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과학 공부는요,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 풀어갔어요. 어려운 것 중심으로만. 야, 20문제 풀고, 근데 지난번에도 만점 맞았거든요. 계속 만점 맞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과학에 대해서 타고난 못된 재능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뭔가가 있겠죠. 학문적으로 개념학습이 중요한 과목이 있고요. 약점학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서술 지식의 학문, 절차 지식의 학문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개념이 많아. 그러면 개념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어떤 과목은 개념보다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야. 그걸 이제 절차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술 지식, 개념 지식, 그 다음에 절차 지식은 경험 지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목 가운데 개념이 제일 많은 과목이 뭐예요? 자, 뭐냐면 개념이 많다는 건 똑같이 10시간씩 공부해. 수학도 10시간, 과학도 10시간, 국어도 10시간, 사회나 역사도 10시간씩 공부한다고 볼 때 개념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과목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차 지식의 학문이에요. 개념을 익힌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을 통해 내 것으로 익혀야 돼요. 근데 개념을 모르면 연습이 무의미한 과목이긴 하죠. 근데 개념만 공부해도 만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역사와 사회예요. 가장 많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도 10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게 서술 지식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배열 부분들은 어떤 과목이 중요해요? 사회나 역사 같은 과목. 그리고 두 번째가 과학이에요. 과학도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만 잘 알아도 완벽하게 내 거 소화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회나 역사보다 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응용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까 이 아이는 한 어려운 문제 20문제 정도 풀어봤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부해도 만점 맞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부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특히 수학은 한 4대 6 정도 됩니다. 개념 4에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하면
개념 4시간 하고 6시간은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나 영어, 고등학생 기준으로는요, 국어나 영어는 2대8 정도 돼요. 사실은 국어나 영어, 언어라고 하는데 언어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스러운 것이 있죠. 그리고 개념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지문 안에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개념스러운 게 왜 필요하냐면 지문을 독해하기 위한 기본 어쨌든 그런 능력으로 필요한 것이지.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국어나 영어는 이제 잘하는 이제 비결이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그런 질문 해보고요. 마지막에는 통합학습이라고 하는데, 통합은 뭐냐면 연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결. 통합에서 뭐가 나오냐면 통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깨달음을 얻는 공부. 다 연결해보면. 그런 능력 우리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지금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얼굴들이 지금 무거워졌어요.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야. 그 해답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아마 여기 원장님이 찾아줄 것 같아요. 노트 한 번만 볼게요. 노트 어때요? 잘했나요? 500마디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노트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머리에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아까 이제 형형색색 노트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얘는 올백 맞았어요. 대치동에서. 올백 맞은 아이인데 노트가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검정 펜도 있고 파란 펜도 있고 빨간 펜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검정 펜이 뭘까요? 내가 아는데요. 오, 아시네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통합한 거거든요. 보통 페이지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시험 범위 전체 해봤자 몇 페이지 안 나옵니다. 그것을 정리할 때 보고요, 안 보고요? 안 보고 정리한 거예요. 그게 검정 펜. 파란 펜은 뭘까요? 보고 중요한 거? 아니, 왜냐면 정리하다가 기억이 안 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걸 찾아서 보고 수정 보충한 거예요. 그럼 빨간색은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렇게 했는데 틀려가지고 잘 몰라. 그런 것들 다시 보충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모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공부를 중간쯤 하는 애들은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만 중요하대. 그러니까 이제 오답이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이 노트의 의미 아시겠죠? 노트 정리. 그러니까 이 노트는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고 실제로는 이미 공부가 다 돼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예습 복수 수업에 대한 말씀을 하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패턴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요. 습관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초등학교 때 습관은 아까 제가 생활 습관을 들여야 된다. 어머님들이 그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프로젝트는 보통 1년에 4번 보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시험 코칭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성과를 내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언제? 중학교 시기.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